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자, 우리가 선생님 논문 같은 거 찾아보거나 하면 요새 선생님이 이제 논문을 써야 돼가지고 논문 이것저것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선생님 교육학을 이제 전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어 국문학하고요. 국어 교육학이 약간 다르거든요. 교육학이라는 것도 있지? 약간 달라. 국어 국문학은 뭐냐면 그냥 예를 들면 국어에 대한 어떤 이해 또는 뭐 시인이라든지 소설가를 배출하거나 이런 교육을 조금 하는 데가 국어 국문학이지. 아니면 내가 국어에 대해서 정말 오롯이 연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근데 국어 교육학은 선생님들을 길러내는 데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과정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 같은 거 문법이라든지 뭐 이런 뭐 고전 문학이나 뭐 이런 거는 겹칠 수 있어. 아니면 뭐 그래서 우리 대학원에서도 학사에서 뭐 연세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과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대학원에 오셔가지고 국어 교육학을 가르치신단 말이지. 그래서 현대 문학사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좀 겹칠 수 있죠. 근데 이제 국어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이 추가되냐면 1차 교육과정 이름 있죠. 1차 교육과정은 몇 년도에 실시가 됐고 무슨 과목이 있으며 그다음에 지금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지금 독서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거든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런 식으로 언제 나뉘었다가 합쳐졌다가 듣기가 이런 거 외워요. 이해찬 세대가 언제고 그 세대의 교육의 특징은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배웁니다. 시험 보고 막 몇 년도 1차부터 7차까지 서술하시오. 교육학은 이거는 국어 교육에 집중이 돼 있다면 교육학은 전반적으로 교육학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뭐 학생이 그러니까 니네 그거를 뭐 학교에 상담교사 선생님 계세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 그래서 본인의 뭐 적성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찾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할지 진로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하는 게 이제 그런데 내가 이 논문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애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든 논문들이 어떻게 하면 애들이 독서를 더 하나?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런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다들 학생들이 뭔가 성장하게끔 할 수 있게 이렇게들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부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주도성이거든요. 자기주도성. 근데 이 자기주도성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자기주도성을 길러줘야 되는데 어디서 나올 것 같아, 이 자기주도성이? 선생님은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고 가르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원론적인 질문. 교육이란 무엇인가? 학습이란 무엇인가? 교육자는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저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제 말에 또는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동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포멀화되어 있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초중고에서 많이 배우지만 저는 이게
포멀한 걸 배우든 성인 학습이 되게 되면 초중 고 이상이 되게 되면 트랜스포멀한 것들을 배워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약간 전환하거나 변환하거나 내 경험과 결부한 것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동기라는 거는 초, 중, 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학습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없으면 공부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공부하냐는 거를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공부하는 원래 그냥 공부하는 애들. 이런 애들 한테는 그렇게까지 동기에 대한 고민을 뭐 안 해도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왜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해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좋아요. 이게 궁극적인가? 그건 아니죠. 자, 우리 조금 더 궁극적이어 볼까? 더 들어가 볼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 좋은 직장에 다니려고. 자, 이 좋은 직장 조금 더 가볼까? 좋은 직장에 가서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우리 행복의 정의가 되게 많은데, 그쵸? 그러면 결국 어쨌든 행복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데? 뭐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돈 많이 벌고, 또 돈과 명예. 또 뭐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줘요? 생각해봐.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야. 가족, 친구, 취미생활. 맞습니까? 보세요. 돈과 명예도 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 수 있어. 근데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가 있는 경우에도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떤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원론적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건 그냥 내 생각이야. 돈이 많은 게 그냥 원론적으로 그거 자체가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이 너무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돈이나 명예는 사실 나는 나의 행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할게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고 관심도 잘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혀. 애덤 스미스가 오늘 뭐 우리 경제 시간이긴 한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맞나? 근데 나는 이 책 자체를 읽은 건 아닌데 이 책을 일본인 어떤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달까? 뭐 그렇게 해서 해놓은 책을 봤어요. 이 사람이 주석단 도덕감정론을 본 거죠. 근데 너무 좋았어, 이 책이. 이 책은 저의 인생에 손꼽히는 몇 개의 책 중에 하나예요. 네, 되게 좋거든요. 난 여기서 물론 뭐 여기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점은 뭐냐면 이런 도식이 있는데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연구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책에 나와져 있다고 명문화돼서 써져 있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야. 항상 우리가 뭐라 그러지? 나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건 받아서 섭취를 하되 아닌 거는 걸러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
되게 많은 지식들을 접해보고 나면 점차 조금 더 익숙하게 그렇게 돼요. 자, 행복이라는 거를 항상 애덤 스미스는 어디서 봤냐면 상대적인 걸로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항상 상대에 비해서 내가 어떤 걸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가 되게 예쁜 거야. 왕이 자기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여자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신성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얼마나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신선이 이 왕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선녀들 사이에 그 여자를 둔 거예요. 지금도 예뻐? 아니요. 그냥 사람 사이에 있는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행복이라는 걸 인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쟤에 비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 내가 쟤에 비해서 키가 커. 내가 쟤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좋아. 내가 쟤보다는 좋은 차 탔다. 좋은 집에 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행복해지는 길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행복해요? 남보다 나을 때 행복하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말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애덤 스미스 얘기를 들려주는 거야. 근데 애덤 스미스가 행복한 길을 두 가지를 제시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행복한 방법으로. 뭐가 있냐? 돈과 명예에 대한 얘기를 해요. 돈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하더라. 왜? 이 상대적이라는 건 또 어디서 오냐면 다른 사람의,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중으로부터 나의 행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다른 사람부터 존중을 받으려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뭐가 나아야지 나를 존중해 주잖아.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존중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존중받는 게. 선생님이 공부를 내가 공부를 한 이유? 책을 읽으면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희미하게 어렴풋이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정확하게 그거를 문장으로 묘사를 해줘요. 그게 책의 장점인 것 같아. 아마 그렇겠지. 그래야지. 뿌옇게 생각하던 게 확 명확해지는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요 책이었어. 왜냐하면 내가 학생 때 공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존중받고 싶어서였어요. 존경받고 싶어서. 그냥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어. 그래서 공부를 했어. 나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개의치 않아요. 쟤는 싸가지가 너무 없다. 쟤는 진짜 너무 가르치는 것 같아. 상관없어. 나를 모르면. 되게 못된 것 같아. 뭐 형편없는 것 같아. 괜찮아. 날 모르는 사람 어떻게 말해도 돼. 날 모르니까. 근데 내가 공부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 가족과 내 소중한 사람한테 내가 병신 취급 당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나보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부모님인데 그분들이 또는 나랑 정말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 그런 친구나 정말 나와 많은 시간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봐요. 그것만큼 세상에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 기분 나쁜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들한테 존중받고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제가 공부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학생 때. 그게 다였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게 애덤 스미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존중을 언제 하는지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언제, 여러분들 특히 나는 사랑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 내가 항상 그러지. 사랑은 아주 천박하고 수준이 낮은 가치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긴 해요. 네, 수준이 낮아. 더 큰 일이 있지. 세상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그 길이 있지. 조수미 씨가 과연 여러분들 서울대 성악가인가요? 조수미 씨가? 그분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대학교 때 너무너무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와 유학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 나는 남자친구지. 나는 남자친구지. 난 남자친구 택하지. 근데 이제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조수미 씨는 유학길에 올랐어요. 남자친구를 이렇게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거든요. 과연 나같이 선택했었다면 그분이 그 자리에 지금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사랑이란 게 좀 어찌 보면은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되어질만 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에 따라서 사랑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딨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종류도 다 다르거든요. 조수미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과, 그쵸? 그럼 인류애잖아, 그거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근데 뭐 나는 아무튼 그런 애야. 현실이 그래. 근데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 남자친구나 내 남편이나 또는 내 자식이 나를 한심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니? 내 가족에 대해서 아유, 에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나랑 짱친이라고 걔를 다 이렇게 해줘요?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점이 있어야 존경을 하지. 내 자식이 그렇게 나를 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내 남편이 될 사람,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형편없이 막 무시하는 거 있죠. 뭘 알아, 네가.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공부했어요. 제가 공부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한마디로. 남자 때문이에요. 자, 근데 아담 스미스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담 스미스는 사람들을 관찰해 봤더니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때, 존경할 때 언제 하더라? 상대적으로 나보다 뭔가를 이뤘을 때 하더라.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이 애덤 스미스가 그때 예시를 든 거는 교수처럼 지식이 많은 집단을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나는 사실 모르겠어. 그냥 캐릭터 자체가 별로 원래부터 돈에 관심이 없는 애야, 내가. 그냥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공부를 할 때도 그래서 이 존중을 받는 방식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이 길을 택했던 것 같아. 지식을 내가 습득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행복에 이른 길은 저거예요. 근데 애덤 스미스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도 요거에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애덤 스미스가 한 말 중에 하나 뭐냐면 행복 지수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이건 돈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지금 한 달에 최저로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이 대강 한 정말 최소로 잡아볼게.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뭐 이것도 다르지. 뭐 집세를 늘 거냐, 자가가 있는 걸로 할 거냐, 월세를 내는 걸로 할 거냐, 뭐 다 다르겠지만 대강 잡을게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바닥을 친다고 생각했어.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바닥을 친다 생각했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게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약간 어떤 곡선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할 수는 있으나 이 기울기가 뭐 사람마다 다를 거야. 그쵸? 다르나 평균치를 낼 수 없어요, 얘들아.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한테 경제 배우고 있지만
경제학은 원래 이렇게 정의될 수가 없어요. 원래. 어떻게 이거를 사람마다 이 행복 지수를 어떻게 수치화해가지고 이거 아니라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걸. 와서 나 싸대기 때리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야. 애덤 스미스가 한 말이지만 맞잖아. 이 곡선의 기울기는 어쩔 건데 누가 정할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이 지점도 다 다를 거야.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따질 수가 없어요. 경제학에서는. 그냥 그래프가 그래. 그런 이치 자체를 좀 이해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돈이 처음에 최저 생계 수준은 돼야 어느 정도 행복하든지 말든지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아?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사람에게 인의 예지신이란 예의를 가르치기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된다? 우선 먹을 거를 먹여주고 난 다음에 예의라는 게 배우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공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하로 떨어지면 뭘 논할 게 없어. 자, 다시 가볼까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그냥 내 기준에 여기만 되면 돼. 여기만 되면 돼. 니네 되게 허름하고 작고 좁고 막 불편한 그런 집에 사는데 그러면 되게 불행할까? 불행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30억짜리 호화 아파트에서도 살아봤고 그 다음에 진짜 쪽방 한 달 뭐 20만 원, 25만 원? 근데 그때 가격이 기억 안 나. 보증금도 없었던 진짜 좁은 이 교단보다도 더 좁았을 수도 있어. 그런 고시원에서도 살아봤어. 이러한 어떤 조건들은요. 나의 행과 불행을 그걸로 되지 않던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근데 난 그렇진 않더라고. 그래서 이 돈은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중요하냐? 여기까지 중요한 거야. 돈은. 너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자식을 잘 길렀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길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커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공동체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이게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잘 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나는 잘 키운 것 같아. 인성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 경제적인 부분을 선생님은 한 가지씩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돈이 많으면 뭐해? 애가 싸가지가 없는데 착하면 뭐하니? 자빠져 누워가지고 일을 안 하는데 그거는 인간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요건이죠. 이 두 가지가 되면 잘 기른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 자식이 나는 걔가 뭘 해도 괜찮아. 대단한 거 할 거 없어. 남들이 뭐 존경해 주는 걸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는 거고 별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본인 밥벌이 하면서 살면 됩니다. 봐봐. 여기서 보면 그래서 명예도 사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솔직히 그래. 돈도 안 중요해. 명예도 안 중요해. 남들이 나를 뭐 대단하다고 해서 뭐 내가 그 당시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 잠깐. 어머 정 선생님. 뭐 좋지.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주축이 아니라니까. 막 이러는데 내가 막 남편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그럼 남들이 이래도 기쁠까? 안 기쁘잖아.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막 개박살이 났어, 집이. 기쁠까? 선생님, 정상! 안 기쁘잖아. 맞죠? 안 중요하다니까? 그럼 유명인들 왜 자살하니, 걔네? 그렇게 명예로운데. 우리가 이름만 대도 떠올리면 아는 사람들 다 명예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안 행복하다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명예가. 이런 게 중요하죠. 아니,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것도 다 행복에 이르는 길 아니에요? 이거? 행복하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과 이것 때문인데 이것은 여기에 그래프에서 요 이상이 그냥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독립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뭐야? 여기 있네.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아쉬워하는 안타까워하는 것들? 뭐 그런 책도 있어.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 환자가 자기의 앞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뭐가 아쉬웠을까? 또는 이런 책도 있어. 하버드 대학교, 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심리학 실험을 했는데 어떨 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가? 응?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많은 그러니까 책들이 들어있겠지, 내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합치고 해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들이 합쳐서 수많은 책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 내놓게 된 나만의 어떤 그냥 부족한 제 견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인간은 태어났으면 생산성 있는 일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입 튀어나올 일이 없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원시 시대 때 응애하고 태어나면 당장 수렵을 채집을 하러 나가야 됐었어. 그날 안 하면 사과든 토끼든 못 먹는다니까? 농사를 지어야 한 해에 대비할 식량이 나온다고. 나가서 김을 매야 될 거 아니야.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인류가. 야, 그리고 좁고 그러니까 더러운 건 좀 그렇고, 좁고 허름하면 어떠냐? 지금 이 서울에 있는 아무리 그지 같은 집도요, 조선시대의 집보다 다 나아. 100년 전에 지어져 있는 집들보다 여기 있는 최악의 집이 더 낫다니까? 근데 뭘 그렇게 뭐 좁다고 난리고, 뭐 허름하다고 난리고, 뭐 불평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행복한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인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빨리 깨달아서 나는 가족하고 친구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 네, 잘 몰랐어. 친구는 그냥 학교 가면은 항상 언제나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랑 평생 간다? 이런 생각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 선생님 방학 때면 친구들이랑 만나질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재밌게 놀고 끝이야. 난 연락을 잘 안 해, 친구들이랑. 그냥 학교 가서 그렇지 하고 가식적인 건 아닌데 그냥 거기 있으니까 즐겁게 놀고 집에 오면 걔랑 내가 연락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커피숍이 왜 존재하나 했어요. 저기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다고 뭐가 본인의 미래에 건설적인 어떤 행위인가? 본인이 뭐가 더 나아지나?
나아지는 게 없는데? 저 사람이랑 얘기를 해봤자? 왜? 책을 보는 게 그 시간에 나은데? 그래서 칸트도 사람을 안 만나고 책만 봤어요. 그리고 칸트가 책을 덮으면서 말했지. 탁 덮으면서. 나는 세상을 다 알았다. 아닌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와, 멋있다. 나도 그렇게 책만 봐야지. 니네는, 선생님 무슨 일을 할 때 철학적인 어떤 정립을 다 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내가? 친구를 만나면 왜 만나야 되는지 그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정리가 돼야 돼. 학원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자식을 낳을 때도 다. 근데 내가 친구를 만나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니네는 그거를 알고 만나니? 그리고 선생님 SNS에도 관심이 없고요. 누구한테 보여지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는 사람이야. 응? 친구랑 만나서 신사동 가가지고 예쁜 카페 가갖고 사진을 왜 찍어? 그걸 왜 찍는 거야? 아, 그게 즐거운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게 즐거워서 하는데 나는 그게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서 안 한 거야, 그냥. 사람마다 그냥 캐릭터가 다른 거지. 그게 누가 뭐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왜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커피숍 가가지고 친구랑 혼자 가서 예쁜 커피숍 가서 사진 찍긴 좀 그렇잖아. 그러려면 친구가 필요하잖아. 그럼 그런 친구, 나 같은 친구, 너 같은 친구 해서 만나서 같이 이러고 찍으면 좋지. 근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것이 나의 미래에 건설적인 도움이 되는가? 가 항상 되게 퀘스천인 사람이었거든. 인생 자체가.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선생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형이라는 게 생겼어. 뭔지 알아요? 스리생 봤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거기에 나오는 조정석 캐릭터. 난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본인의 할 일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하죠. 선생님은 뭐가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이게 빠져 있었어. 내 삶에. 이 자체가 나한테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이 나보다 지식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어리석었죠. 그래서 책만 본 거야. 선생님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아. 항상 도서관에 있는 게 즐겁고요. 책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너무 기뻐요. 그냥 그런 캐릭터야. 어렸을 때도 어디 가서 놀았는 줄 알아요? 애들 뭐 운동장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할 때 나는 교보문고에서 놀았어. 교보문고에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 선생님 가난하게 자랐거든.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다행히 교보문고가 학교 근처여서 맨날 학교 끝나면 교보문고를 갔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가 원하는 책들을 맨날 읽었어. 거기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책을 봤고요. 버스 타든 지하철 타든 어딜 가든 책을 봤어. 그래서 막 버스 타고 가면서 막 울어.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근데 내 삶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많이 없었지 뭐 이런 거라기보단 그냥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서 존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되게 컸고 가족과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사람이라는 거는 뭐를 하면서 그 목적에 의해서 만나서 그 만났으면 거기서 즐거운 거 이렇게 생각했어. 뭔 얘기인지 알아?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만났으면 거기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거?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그 목적이 닿으면 나는 방학 때 애들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안 만나요. 책만 봐요, 집에서.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에. 도서관에 오면 내가 항상 있어. 근데 거기서 친구들 보면 반갑게 인사하지 않냐 이러면서 읽을 책 읽고.
근데 크면서 생각한 거는 주객이 전도됐구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근데 이 행복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동체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거. 이거만한 행복이 없더라고. 살아보니까. 아니, 나랑 캐릭터는 그래.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 누구는 돈이 많고 포르쉐 타고 다니면 더 기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나는 그래. 뭐가 답은 아니야. 캐릭터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자체하고 같이 행복한 거 있죠. 만나서. 그거 자체가 삶의 목적이다. 예요. 선생님의 지금의 생각은. 그래서 너네를 만나서 수업을 하고 그냥 여러분 자체와 즐겁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야. 공부하는 것도 목적도 아니야. 니네랑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것도 좋아. 그게 삶의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래서 조정석이 뭐해? 막 갑자기 막 의사인데 뭐 하고 있어? 막 급식 퍼주고 있지. 그럼 친구들이 너 여기서 뭐해? 이러면 급식 여기 퍼주는 아줌마가 아들이 졸업식이어갖고 내가 지금 이거 됐다 하고 있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냥 만나는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그냥 그 말하는 게 즐겁고 그냥 내일 내가 열심히 하면서 경제적인 독립도 자주적으로 이루어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행복하고 다 즐겁게 그렇게 지내고 싶더라고. 삶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왔을 때 또는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 바쁜 와중이지만 여러분들끼리 한 번이라도 더 웃으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 맨날 오면은 굉장히 무슨 교회 같잖아요. 자, 오셨어요? 누구 오셨어요? 무슨 학교? 몇 학년? 막 이런 거 하지. 되게 민망하잖아. 내가 왜 시키겠어. 이런 철학적인 굉장히 큰 이 빙산의 아랫부분의 생각으로 그 위에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응. 어떤 행복한 것도 같이 행복할 때 정말 행복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럴 때 행복해. 혼자 먹고 맛있군. 이거는 별로 안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옛말에 행복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 말이 딱 맞아. 응? 그 말이 너무 맞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그냥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인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게 내가 너무 행복해지는 길인데. 응.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게 그래서 사람이 보물이구나. 사람이 다구나. 삶에서. 여기서 지금 만나서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랬다? 초등학교 때에서 만났는데 뭐 평생 가겠어? 왜 어른들 그러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연인 뭐 평생 가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그래서 멘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평생 못 가? 왜 평생 못 가니? 아니 뭐 걔랑 사귀래? 아니잖아. 친구를 왜 평생 못 해? 사람이 그냥 목적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평생 갈 수 있지 왜 그래? 맞잖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세상에 진짜 멋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를 내가 알고 지내는 것 자체가 얘 자체가 행복인 거야. 왜? 내가 사람이랑 말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하버드 때 그 연구 그 결과 있어. 사랑하면 제목이 사랑하면 왜 행복할까? 뭐 아무튼 너무 오래전에 읽었어. 근데 연구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사람이 언제 행복하고 되게 건강하냐면요. 봉사활동하면 몸에서 면역체가 막 나온대요. 면역 물질 자체가 나온대. 봉사를 하면. 인간이 그렇대.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들이 노년에 초중고 되는 무조건 친구가 옆에 있잖아. 근데 노년에 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친구들이래. 그 친구가 꼭 이성 친구, 동성 친구 이거가 아니고 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내가 정말 마음이 잘 맞고 좋은 사람이랑 행복하게 지내는 거 있죠. 여러 네트워크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모르겠어. 내가 살아보니까 삶의 이유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도 아니더라. 그냥 사람이더라. 왜냐하면 나라는 개체 캐릭터가 사람이랑 있을 때 되게 좋아해. 막 걔랑 그냥 즐거운 것 자체가 좋아. 그래서 이거를 목적으로 사람이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요새는 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여러분.